자, 지금부터 교과서 44쪽에 있는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1이고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이 2일 때 이것을 사용하여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3fx-2gx의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만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가 아직 잘 안되는 친구들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으로 구해야 될 이 식을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잘게 분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3fx라는 함수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2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뺄셈으로 둘을 분리한 다음 그 다음엔 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를 리미트 앞으로 빼낼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3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마이너스 2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로 식을 분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성질인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것과 이 극한값이 2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3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2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우 기초 수준의 문제고요. 이 정도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2점짜리로도 충분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때도 나왔었죠. 예, 이런 문제 쉽게 꼭 맞추실 수 있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함수의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이 있으면 말하시오라 문제인데 먼저 서준 학생의 극한값을 구한 게 맞는지부터 볼게요. 자, 지금처럼 우리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를 식에 대입을 하니까 지금은 1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1을 대입했더니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될 때는 분모 또는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극한의 결과가 0이 나오게 하는 요소를 약분해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를 인수분해하시면 x-1 곱하기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x는 1에 가까워지지만 1이 아니므로 x-1이라는 식 역시 0이 아니니 약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남는 식인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1에 x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3이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준이는 맞는 극한값을 잘 구했고요. 다음 수진이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 역시 이번에도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인 0을 옆에 있는 식에 대입했더니 분모도 0, 분자도 0이 되죠. 그럼 이럴 때는 루트가 포함된 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자에 있는 식은 계산이 돼서 x가 되니까 밑에 있는 x와 약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남는 식인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게 되겠고 이 식에 x에 0을 대입해주면 4분의 1이다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도 극한값을 제대로 구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x가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풀이하는 거였죠, 친구들?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누는 겁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죠.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눠주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분의 x제곱해서 앞에 것은 1이 되겠고요. 뒤에 것은
x제곱분의 1, 그 다음 분차해선 x제곱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4x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시키고 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이 든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다음에 쓰는 것은 무한대분의 숫자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과 이 식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극한값이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분의 3인 3이 된다. 그래서 지원이도 맞게 구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민호가 구한 것을 볼게요. 민호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때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극한을 할 때는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누는다.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도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이것으로 나눠줘야겠네요.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분자에선 x제곱분의 x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되니까 약분을 시키고 나면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되고 그러면 이 x분의 1, x제곱분의 2, x제곱분의 1은 모두 극한이 0이 되니까 이 함수의 극한값은 1분의 0이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민호가 잘못 구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모두 포함해 놓은 문제였어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의 극한을 구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식에 대입해라. 근데 그렇게 대입했을 때 값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 값이 구해지지 않게 하는 요소를 찾아서 제거해라. 예를 들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것들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을 제거한 다음, 약분한 다음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는 것에 대한 극한을 할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치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 설명 마치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지우고요. 잠시만요. 예.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fx의 극한값이 3이다라는 이 식을 만족시킬 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예요? f-1이라는 함수값을 정답으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함수값을 구하려면 함수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무엇이 주어졌나요? 예, fx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문제에서 지금 fx가 다항함수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fx가 다항함수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주려고 나온 걸까요? 진짜 fx가 n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쵸? 예, fx가 다항함수라는 것 속에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므로 지금 함수값을 구해야 된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연속이다. 그럼 우리 연속이므로 연속의 조건 중 마지막이었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함수값은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 극한값을 구해서 그것이 함수값과 같다라는 방식으로 정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식을 이제 계속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극한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분모 분자가 또 0이 되니까 분모와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약분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다행히 분모가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약분이 되니 인수분해가 되니 x 플러스 1을 약분시키고 나면 옆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 이것이 옆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되겠고요. 그럼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 항을 양쪽을 곱해서 없애주면 우리가 필요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은 극한값인 마이너스 6과 동일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연속이다라는 언급을 직접 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항함수다라고 표현했을 때도 연속인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게 항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언가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단서가 나오면 그 지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한다.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그림도 복잡하고 글도 길다고 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의외로 차분히 도형의 성질들이나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연습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해야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4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니까 바로 이 직선을 의미하겠죠. 이 직선 위에 두 점 a와 p라고 합니다. a를 마이너스 1,0 여기라고 하고요. p를 t, t 플러스 1로 미지수까지 정해서 써줬네요. 그럼 그림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겠죠. 점 P를 지나면서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즉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수직인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 점 Q는 이 직선의 y절편이 될 테니까 점 Q를 구하려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가요? 기울기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 우리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한 점 t, t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기울기가 m 그리고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나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한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x좌표 이걸 써주는 거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들을 안 까먹고 계속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예, 매일 써봐야 돼. 이런 공식을 글로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쓰는 상황을 매일 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학을 매일매일 30분 이상씩은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친구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y는 꼴로 식을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 점 Q의 좌표는 0,2t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점 Q까지 구했으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커질 때 aq 제곱 분의 ap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aq 제곱이 뭐죠? a에서부터 q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먼저 aq 제곱을 구해보면 이것은 우리 루트의 x좌표끼리의 뺄셈,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요. 그러면 1의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의 뺄셈해서 제곱 2t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계산해보면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나옵니다. ap의 제곱은 점 A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죠. 두 점 사이 거리. 역시 마찬가지 공식으로 구해보면 루트에 x좌표끼리 빼서 t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t 플러스 1의 제곱, y좌표끼리 빼면 t 플러스 1 빼기 0이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aq 제곱이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고 ap 제곱이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이므로 이거 그냥 x, 우리가 평소에 극한에서 쓰던 x가 t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t 제곱으로 식을 나눠서, 물론 차수를 비교해서 바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이렇게 되고 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들이 다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다 0이 되죠. 그러므로 극합은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 자체에서 바로 보고 분모 2차, 분자 2차로 차수가 똑같으니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구하면 되겠구나, 2분의 1 바로 쓰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4번 같은 유형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꼭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시면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다음 중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 문장들이 모두 뭐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시면 무엇무엇이다 라는 모두 명제죠. 우리 명제 참과 거짓을 따질 때는 이 명제 조건은 만족하면서 결론까지 만족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때 명제, 우리 P이면 할 때 이 P가 조건이죠. 조건이면 Q, 결론이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때는 반드시 일단 조건은 성립해야 돼요. 그 조건이 성립하는 하에서 결론도 성립하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요. 결론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때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데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 예를 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이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애초에 명제 판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조건은 만족하는 예를 가지고 오면서 그 예들이 모두 결론을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명제 참과 거짓을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명제의 거짓을 밝힐 수 있기 위한 반례 같은 걸 많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례를 많이 떠올리려면 정확하게 개념 이해가 돼 있어야 그런 반례에 해당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이것을 나눈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값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예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는 그냥 상수함수 1이에요. 지금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x-a라는 1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 둘 다 모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상수함수니까 x가 어디로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극한값 1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죠.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인 gx분의 fx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버릴까? 분모는 0이 되고 분자는 1이에요. 이런 숫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가정, 조건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예, 반례가 존재하므로 기억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임을 밝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반례를 생각해내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리미트 fx와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이번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묻고 있어요. 저기는 우리가 이미 증명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참인지를 밝힐 때는 이렇게 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에서 fx를 빼는 이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엔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두 함수를 빼도 극한값을 뺀 거와 동일하다라고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성질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결과인 gx의 극한값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 니은은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fx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번에 gx의 값도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건 아까 니은에서 했던 것처럼 이용해서 둘 다 존재하니까 둘을 나눈 것도 존재하니까 gx도 존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고 빼고 곱할 때는 여러분들이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뺄 때는 항상 나눌 때는 항상 염두해야 될 게 있죠.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질이 성립하는 두 대상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할 땐 걱정해야 될까요? 나눌 때는 걱정해야 돼요. 어떤 경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값이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나누는 상황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계획이 뭐예요? 이걸로 나눠버리면 gx가 나오니까 gx도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반례가 있을까요? 이런 반례가 있을 수 있어요. fx를 x-a라고 할게요. 그럼 gx를 x-a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x-a분의 x-a입니다. 아직 이거 약분해서 1이라고 써서는 안 되죠. x가 a가 아니란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일단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0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분의 x-a인데, 극한일 때는 x가 절대로 a가 아니므로 이 x-a도 0이 아니라서 약분시킬 수 있죠. 그래서 1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a가 1이 아니라 a죠? 0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례가 있으므로 디귿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관한 것들을 증명하실 때 주의할 점은 곱셈, 뗄셈, 덧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나눗셈이다. 왜냐하면 나눗셈은 0이 분모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도 잘 봐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하게 응용돼서 과거에는 21번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모의고사. 자, 이번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골라달래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얘는 무슨 함수니까? 예, 다항함수니까 1차 함수로 자동으로 모든 실수에서 뭐죠? 연속이죠. 그러니 x가 1일 때도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리함수인데요. 이 무리함수는 우리 앞에서 교과서 문제에서 해결했던 적 있지만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x가 1은 이 구간 안에 포함되죠, 그쵸? 그러니 여기서도 연속이죠. 3번은 유리함수죠. 어디에서 연속이에요, 이 유리함수 자체는? 우리 앞에 교과서에 있던 문제에서 해봤습니다. 이 유리함수 자체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x가 1인 것도 역시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x가 1에서도 연속입니다. 네 번째, 이번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는 x가 1에서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예, 함수값이 없으면 절대로 그 함수는 연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x는 1에서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x가 1일 때 불연속이 되겠어요. 자, 5번은 우리 연속의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볼 겸 할까요? 여러분들 연속일 조건이 뭡니까? 세 가지. 첫 번째로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그렇죠,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럼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1, 그럼 x가 1을 넣을 수 있는 식은 이 위의 식이니까 함수값은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구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럼 1보다 작은 상황인 좌극한을 생각해 보시면 1보다 작을 때 쓰는 식이 x이므로 좌극한 1 나옵니다.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즉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식이죠. 그럼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1 나와요. 좌극한 우극한이 1로 같으니 극한값도 1이고 함수값도 1로 같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 맞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함수가 연속이 될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어서 7번 해볼게요. 자, 함수 fx가 x가 2가 아닐 때에는 x-2분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고요. x가 2일 때는 그냥 상수 k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연속으로 의심되는 곳을 연속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 외에는 자동으로 연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단서를 찾아도 아무 단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불연속이라고 될 것 같은 곳에서 연속이 되게 해줘야만 상수 K를 구할 수 있는 단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연속으로 의심되는 곳은 어디죠? 식이 달라지는 x가 2일 때죠. 그럼 x가 2에서 연속이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x가 2일 때 이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 함수값인 f2와 극한값인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2는 함수값 k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극한값인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x가 2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극한이므로 위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럼 x-2분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인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2를 넣으면 분모와 분자가 모두 몇이 되므로 0이 되므로 분모에 있는 이 x-2라는 식을 분자에서도 나오게 해서 약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제법을 쓸까요?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기억하시죠? 분명히 x-2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니까 그냥 고민 없이 2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3, 6, 0, 0, 마 1, 마 2, 0, 0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x-2분의 x-2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므로 x-2를 약분시키고 남는 3x 제곱 마이너스 1에 2를 대입해서 1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11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문제, 이거 이제 많이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에서는 많이 내는데요.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리고 연속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이게 fx의 그래프고 이게 gx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보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와 gx의 합의 극한값이 0이다 라고 묻고 있죠. 우리 극한값이 0이려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모두 존재해서 0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0으로 똑같이 존재해야만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점검해야죠. 좌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니까 우리 이거는 각각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fx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1에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1이 되겠고요. 얘는 1이죠. 그 다음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마이너스 1인 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에 도착하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더해서 좌극한은 0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아직 방심하면 안 되죠. 우극한이 남았으니까요. 우극한 구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번에 똑같이 구해보면요. 자,
이번엔 그림 지우고 fx를 마이너스 1인 지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마이너스 1인 지점으로 가보면 결국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이곳 y좌표가 1이죠? 그러니까 우극한은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를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 얘를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곳으로 이동해보면 이곳에 도착하네요. 그러므로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도 1이네요. 그래서 합은 2가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므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 되겠네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니은은 함수 fx 빼기 gx라는 이 새로운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조건 세 가지를 모두 테스트 하시면 돼요. 8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게으르게 풀려고 하면 실수하거나 틀립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똑바로 풀어야 돼요. 함수값을 먼저 볼까요? 함수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 했으니 f 마이너스 1 빼기 g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인 1이고요. 빼기 g 마이너스 1은 여기 점 찍혀 있는 이곳이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빼서 몇이 됩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 좌극한 찾아볼까요? 좌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빼기 gx인데요. 우리 위에 기억을 하면서 fx랑 gx를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을 구해놨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면 여기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예, 똑같은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1이었고요. gx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이라서 2 나오네요. 연속일 수도 있겠네요. 우극한 볼까요? 하지만 우극한을 보시면 이번에도 아까 기억에서 썼던 걸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억에서 썼던 여기를 보시게 되면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1,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똑같이 1. 그러므로 이건 1 빼기 1에서 0이 돼버립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러므로 이 함수 fx 빼기 g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그럼 디귿이 정답이겠네요. 물론 더 풀 필요 없지만 연습하는 차원에서 디귿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랑 gx를 곱한 함수가 1에서 연속이냐라고 확인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함수값 봐야죠. 함수값은 f1 곱하기 g1입니다. 그럼 f1은 x가 1일 때 함수값인 마이너스 1이고요. g1은 x가 1일 때 gx의 함수값인 1이네요. 그래서 두 함수를 곱한 함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좌극한 구해볼까요? 그럼 리미트 x가 플러스 1에 마이너스로 갈 때죠. fx 곱하기 gx인데 이것은 우리 fx의 1에서의 좌극한, gx의 1에서의 좌극한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돼요. 그럼 그림을 보시면 fx의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1보다 왼쪽의 그래프를 따라서 1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곳에 도착할 것 같죠? 그러므로 좌극한 값은 1. gx의 1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면 1보다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1인 지점을 향해 가니까 여기에 도착할 것 같네요. 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갔네요. 우극한도 볼게요.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곱하기 gx인데요. fx 곱하기 gx의 우극한을 찾아보면 이번엔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다가가겠죠. 그럼 도착할 곳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gx도 1보다 큰 곳에서 1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니까 도착할 곳은 이곳 1이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동일하게 마이너스 1로 같으므로 x는 1에서 연속이다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b의 극한값이 6분의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앞에 교과서 문제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괄호 1번.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우리 지금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2를 대입하는데 분모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에도 6분의 1이라는 실수의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되므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질은, 단서는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루트 x 플러스 a 빼기 b의 극한값이, 즉 분자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루트 2 플러스 a 빼기 b는 0이 되니까 b는 루트 a 플러스 2와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괄호 2번. a,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지금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예요. 그럼 문자를 하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b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함으로써 문자가 하나만 나오게 해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로 바꿔줘서 문자를 하나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서술형 문제 풀 때 이것을 꼼꼼하게 쓰는 습관을 안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감점당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연습을 해놔야 그게 실전에도 몸에 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풀이 쓸 때 꼭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이제 이만큼이 약분돼서 x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요소가 없어지죠. 그럼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남아있는 식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2를 대입하니까 2 루트 a 플러스 2분의 1이 극한값 6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루트 a 플러스 2가 3이어야 되므로 a가 7이고요. 그리고 이 값을 대입하면 b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유형이지만 이제 정확한 풀이를 쓰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문제였다가 할 수 있겠어요.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fx가 또는 g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갈 때 gx의 극한값은 이렇게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fx 빼기 3gx의 극한값은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을 때 이 두 단서를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일단 문제 구조를 보시면 gx의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발산하고 있는 녀석을 가지고는 절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발산하는 녀석을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을 해야 될 때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무한대분의 숫자가 뭐가 된다라는 거?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단서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gx분의 1으로 만드는 거죠. 식을 잘 변형해서. 그럼 이거는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식의 마지막에 gx로 나눠버릴 수 있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 요소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도 써먹어야 돼요. 이 단서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녀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을 gx로 똑같이 나눕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gx분의 fx 마이너스 3gx의 극한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gx분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fx 마이너스 3gx 이렇게 분수를 분리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밑에 게 무한대로 가고 있고 위에 건 1로 가니까 결국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예, 이 녀석의 극한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잘 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써보면 gx분의 fx 마이너스 gx분의 3gx니까 약분해서 그냥 3이 되겠죠. 이것이 0이다가 되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gx분의 fx 빼기 3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3이다라는 걸 또 찾아낸 거예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걸 이용할 방법이 뭘까요? 이 식을 분모 분자를 모두 gx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마이너스 gx분의 3fx 그 다음 플러스 gx분의 2gx니까 약분해서 2 그 다음 gx분의 2fx 더하기 gx분의 gx니까 1 이렇게 되겠고요. 이 녀석들의 극한이 3이 된다라는 걸 앞에서 구했으니 그걸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7분의 7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겠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오니까 꼭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주로 이제 이런 유형을 많이 잘 풀기 위해서는 식을 변형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10번 풀이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1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